밑에 내려가니까 올라가. 벌써 나오네. 우리 이제. 네, 저하고 뭐 한 4, 50년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범용사에 범용사에 우리가 중공사를 보고 그래서 잠깐만,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할 필요 없이. 근데 지짐이 아니고 주춤이. 아야, 이거 오는데. 옳지 그래. 고마다 이거는. 네가 나왔잖아. 거기다. 하나. 앞으로 찍고 뒤로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녕하세요. 오사카 옥수수 콘상입니다. 오늘은 아스카 시대에 대한 납사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호류지를 찾아왔습니다. 소나무길이 끝나면 이곳까지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는 남대문이 나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재건된 곳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곳 호류지 역시도 쇼토쿠 태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소가노 우마코와의 불화가 깊어지자 거리를 두려고 거처를 옮길 계획을 하는데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타치바나 데라의 자리에 있던 상궁에서 이곳 이카루가의 궁을 새로 짓고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 새로운 궁 곁에 지은 절이 바로 호류지가 되겠습니다. 소가노 우마코를 멀리하기 위해 옮겨온 만큼 이곳에 이름을 지을 때도 우마코가 발원한 아스카데라를 의식하여 흥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융자를 넣어 호류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문과 그 뒤로 보이는 오중탑이 슬쩍 보이는 정도만으로도 이미 들뜨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중문을 지키고 있는 금강역사의 색깔이 유난히 밝아서 의아했는데요. 알고 보니 2018년 말에 복원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라고 하네요. 소나무길에서부터 집중을 시키고 남대문을 지나기만 해도 벌써 빠져들게 하는 것만 봐도 드라마틱한 시간이 되리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서원가람에 들어가기 전 주위를 먼저 둘러봤네요. 여느 일본 사찰들과 분명 다른 느낌이 짙게 묻어있어 어딜 둘러봐도 지루하지 않은 평온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약사열애상을 모시고 있는 이곳 서원당은 교기 스님이 건립한 것이라고 하며 이 건물은 1250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하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곳은 관람의 시작이 되는 입구가 되는 곳으로
670년에 전소됐다가 710년 무렵에 재건된 서원가람이 되겠습니다. 회랑을 통해 들어가면 그 유명한 호류지 오중탑과 금당이 나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던 곳도 화려함에 끌렸던 곳들도 있지만 그 어느 끝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있는 모습이 주위를 두르고 있는 회랑과 더 이상 조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탑과 금당의 1층 부분을 보시면 지붕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후대에 덧붙인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원래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국사교과서에서만 봤던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린 호류지 금당벽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1949년 이 금당을 해체 수리하던 중 불이나 벽화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과 사실 담징이 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설령 만에 하나 당시에 담징이 직접 그렸다고 하더라도 670년에 소실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은 담징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710년 무렵에 재건된 이후 925년에 대강당과 종로가 불탔고 1435년에 남대문이 소실되는 일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탈 없이 메이지 시대의 폐불 회석도 현명하게 잘 극복해내어 현재 190종 2,300여 점이나 되는 국보 등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대보장원에 들리니 정말 오래간만에 박물관다운 곳을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호류지의 창건 시기를 보나 유물의 양식과 수준 등을 보나 백제에서 건너온 유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백제관음상은 이것 하나 보러 오기 위해 호류지를 찾아와도 될 만큼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인 동원가람으로 가는 길인데요. 수수한 동대문도 보기 좋고 동원가람의 사강문에 이르는 길까지 모두가 평온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이 노점상만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곳 동원가람은 739년 무렵 교신 스님이 쇼토쿠 태자를 그리워하여 태자가 살던 이카루가 궁터에 몽전을 지어 확장한 곳입니다. 즉 이곳이 태자가 아스카에서 이사온 세궁이 있던 자리인 것이죠. 이런 팔각당 건물은 카마쿠라 시대까지의 일본 사찰에서는 거의 필수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자의 진혼을 위한 묘당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몽전에 태자의 초상과 사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네요. 이 몽전 안에는 태자의 등신상이라고도 하는 구세관음상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페노로사라고 하는 일본 미술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미국인 미술사가가 1884년 이 구세관음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될 때 이를 본 감상을 발표하는데요. 이때 조선풍으로 제작, 조선에서 만든 최상의 걸작 등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편집하는 지금도 그 여운이 느껴질 정도로 만족스럽게 호류지를 둘러봤는데요. 일본이 완전히 일본색을 띠기 전 아직 백제의 색채, 한반도의 색채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던 아스카 시대를 오롯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토 등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백제 구경하러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